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4.15 총선에서 좌파 세력이 압승한 이후에 문비어천가가 하늘 높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친문이라고 외쳐대고 있습니다. 급기야 문재인을 조선조 3대 임금 태종에 비유하는 말까지 터져나왔습니다. 이광재 당선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전 국회의원, 이번에 강원도 원주에서 출마해서 당선이 됐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부터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유튜브 방송 노무현의 시대가 올까요? 라는 방송에 출연해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 질서를 해체하고 새롭게 과제를 만드는 태종과 같다. 이제는 세종의 시대가 올 때가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 정치가의 길을 가야 하는 건 현실에서도 역사에서도 승자가 돼야 하는 것인데 나는 역사에서 승자가 되고 싶다고 했다. 물은 끝없는 역경을 딛지만 결국 바다로 간다. 그것이 우리의 과제이고 가야 할 길이다. 같이 출연한 유시민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시대의 첫 차가 되고 싶었는데 구시대의 막차 운명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새 시대의 첫 차에 탑승했다고 나는 본다. 많은 것들이 참여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이어졌다. 이 흐름은 문재인 정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강물처럼 가고자 했던 이 물결이 긴 기간 이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이 유시민이도 이제 세종이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품격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이 왜 이렇게 하향 조정됐는지, 언제서부터 나라가 이렇게 물구나무 섰는지, 이광재가 누구입니까? 국회의원 시절에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서 박연차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것이 드러나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된 지 2년 만에 강원도 도지사에 출마하겠다고 기소돼서 재판을 받던 중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역시 2심과 대법원에서 박연차로부터 수천만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것이 확정돼서 결국 강원도지사 자리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강원도도지사 보궐선거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 후 약 10년에 걸쳐서 이 사면 복권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광재를 사면해 준 사람이 누구냐? 정치인, 오해받는 정치인 사면을 안 하겠다고 국민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가 그런 거짓말을 했다가 지난해 12월,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이광재를 사면해 준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그 자신을 그렇게 사면해 준 문재인에 관해서 태종이라는 칭송을 하는 거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만 보면. 제가 문재인이 왜 태종이 될 수 없는가? 참 문재인을 태종에게 비유하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개그인가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태종은 말 그대로 구시대를 정리를 하기 위해서 폭력을 썼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아버지 태조 이성계가 후계자로 세자로 자신이 배다른 동생 방석을 지명을 하자 일종의 난을 일으켰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 그래서 방석과 그 밑에 동생 방번 두 사람을 죽였죠. 그리고 방석 체제를 도우려 했던 정도전까지 죽여버렸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태조 이성계 체제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이씨 조선 왕조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개성에서 선주교에서 정몽주를 죽였죠. 정몽주를 죽인 거는 구시대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 조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정지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다른 동생 2명을 죽이고 자신이 바로 위
배가 같은 형을 세자로 책봉되게끔 자신을 일단 양보하고 그렇게 해서 그 세자가 왕이 된 사람이 태조 이성계의 두 번째 정종이죠. 정종. 그리고 나서 자신이 세 번째 왕 태종이 됐습니다. 이방원. 이방원의 폭력은 정말이지 고려라고 하는 구시대를 정리하고 새로운 조선이라고 하는 시대를 열기 위한 일종의 불가피한 폭력이었습니다. 과거 고대나 중세 국가에서 흔히 일어났던 이 후계자, 세자를 둘러싼 이 권력 다툼, 전형적인 케이스죠. 반면 문재인은 역사에 대한 폐륜을 위해서 폭력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새로운 시대는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위대한 대한민국의 시대가 시작이 됐고 그 이후에 대통령들은 전부 다 그 시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임 대통령의 잘못한 것은 고치고 잘한 것은 계승을 하는 대한민국 시대의 계승자가 돼야 되는데 이 시대의 단절자가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입니다. 김대중은 제2의 건국이라는 해괴한 개념을 도입을 했었고 노무현은 문재인보다는 정도가 덜 했습니다만 노무현도 끊임없이 공산주의자를 칭송을 하고 이 대한민국 계승자로서 정체성을 수호해야 되는 역사적인 사명과 의무를 내팽개친 사람이죠. 문제는 역사적 폐륜화입니다. 폐륜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이 국민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솥단지, 이 솥단지를 완전히 깨버리고 원전 역사로 파괴라든가 또는 각종 철거 용역 작업, 그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지우기,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지우기, 역사적 폐륜, 조상으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고 그 유산을 그저 마구잡이로 쓰면서 코로나를 이런 식으로 돈으로 이 수십조 원의 추경과 또는 국채 발행 이런 걸로 인해서 코로나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비상책을 쓸 수 있는 것도 전부 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국채를 GDP의 40%로 묶어놨기 때문에 국가의 튼튼한 재정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임 대통령들의 그런 업적은 다 팽개치고 두 번째, 피비린내가 풍긴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방원, 태종은 새 시대를 열기 위한 불가피한 폭력을 행사했던 거고 이 문재인은 그저 이명박 박근혜 시대에 대한 정치 보복, 전두환 시대에 대한 보복의 피비린내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 태종은 의금부라는 것을 설치했습니다. 의금부는 이 왕의 직속기관으로서 왕에 대한 역모를 감시 단속하는 기구였습니다. 만약에 문재인이 태종과 비슷한 점을 고르자면 공수처를 만든 게 혹시 그런 뜻 아니겠는가? 네 번째, 태종은 오랑캐와 싸웠습니다. 오랑캐라고 하는 것은 만주족, 여진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끊임없이 고려와 조선의 국경지대, 함경북도지대 또는 이 두만강 일대 이런 데에 끊임없이 노략질을 일삼던 일종의 영국과 러시아를 끊임없이 잉글랜드와 러시아를 끊임없이 침략하고 괴롭혔던 바이킹 해적들 똑같이 노략질을 일삼던 일종의 오랑캐입니다. 오랑캐, 여진족이 오랑캐입니다. 그것을 지금의 시대로 환치해서 생각하면 북한 공산주의 정권입니다. 태종은 오랑캐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오랑캐를 정벌하고 태종의 아들 세종은 오랑캐를 다스리는 여진족을 다스리는 육진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은 오랑캐에게 굴종을 해서 지금 현대의 오랑캐 김정은 북한 공산주의 정권에 굴종을 해서 평화쇼. 그러니까 그 태종과 그런 면에서 180도 다릅니다.
다섯 번째, 태종 때 민노총같이 이 조선이라는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력 사태를 방치하거나 방관하거나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민노총 폭력을 방치함으로써 제가 얘기하는 머리와 두 개의 팔과 두 개의 다리, 국가의 이 다섯 가지 체제를 완전히 때려부순 문재인, 그 중에서 왼쪽 다리에 해당되는 법과 질서를 난도질한 이런 문재인이 태종과 같습니까? 이광재의 정말이지 웃기는 역사 개그였습니다. 감사합니다.